넣어놨습니다. 자, 거기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채워보도록 하자. 자, 예, 로그 방정식. 로그 방정식의 뜻은 뭐냐면요. 진수나 미수의 미지수가 그냥 냅두세요. 선생님 나중에 치울게요. 진수나 미수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입니다. 진수나 미수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방정식. 로그 부등식이란 무엇이다? 진수나 미수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부등식이다요. 자, 그런데 얘네를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요 내용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선풀이, 후미, 동그라미 라고 로그 방정식은 풀 거고, 로그 부등식은 무조건 선음미, 후풀이, 1, 2에 공통해 라는 요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선생님 그 무슨 말인지 나 모르겠어요. 자, 우선 우리 요거 로그 방정식 동그라미, 선풀이, 후미, 동그라미 요거 두 번만 읽으면 암기하자. 시작! 로그 방정식 동그라미, 선풀이, 후미, 동그라미 한 번 더. 로그 방정식 동그라미, 선풀이, 후미, 동그라미 요 순서에 맞춰서 꼭 푸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로그 방정식 문제가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동그라미 작업부터 하셔야 돼요. 뭐에 동그라미를 치냐면 미지수가 들어있는 진수나 미수를 모두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한다? 선풀이 합니다. 얘가 선풀이야.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풀었어.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후음미합니다. 무슨 음미? 내가 여기에 왜 동그라미를 쳤던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에 왜 동그라미를 쳤던가? 아, 진수는 항상 양수여야 되지. 그래서 답을 보는 거야. 3 넣으면 음수 나와서 얘는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네. x자리에 11 넣으면 둘 다 진수 조건 만족합니까? 얘만 답이네. 이게 마지막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치시고 선풀이 하고 후미합니다. 왜 동그라미를 쳤었지? 아, 진수 조건 맞추려고. 그리고 최종 답에 동그라미를 침으로써 문제풀이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진 않은데 실수를 하기 쉽다. 자, 이제 로그 방정식은 동그라미, 선풀이, 후미, 동그라미로 풀어야 된단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두 번만 더 읽자. 시작! 로그 방정식 동그라미, 선풀이, 후미, 동그라미 되게 중요하다. 예, 다시 시작! 로그 방정식 동그라미, 선풀이, 후미, 동그라미 꼭 이렇게 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자, 요 녀석도 너희들이 보고 얘기해봐. 무슨 문제예요? 로그 방정식이에요. 로그 방정식은 어떻게 푼다? 동그라미, 선풀이, 후미, 동그라미. 그래서 선생님은 동그라미 칠 겁니다. 미지수가 보이는 진수나 미수에 모두 동그라미를 친다. 자, 이제 선풀이 하시면 되죠. 얘를 풀면 돼. 자, 이 식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한번 얘기해 볼까? 뭐가 보입니까? 미수 통일해야 되는데 미수 통일이 안 됐지? 그런데 얘하고 얘는 뭔데 서로? 로그 x의 10과 로그 10의 x는 서로 뭔데? 역수예요. 역수. 그러면 미수 통일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배웠던 로그의 성질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분의 1과 같다라는 이런 식이 있어요. 뭐야? 미수와 진수를 자립바꿈하면 서로 역수가 되지. 역수의 역수는 자기 자신이다라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 역수를 미수 통일을 해주면서 바꿀 거기 때문에 자, 미수가 10이 되는 게 편해? x가 되는 게 편해? 10이 되는 게 편하죠? 얘를 바꿀 겁니다. 로그 10의 x분의 1. 예. 그냥 이렇게 3 써도 되겠다. 그치? 네. 그리고 더하기 로그 10의 x는 4야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런데 나는 분수 엄청 싫어하는데 양변에 뭔 짓을 한다? 로그 10의 x를 곱한다. 그래서 곱했더니 로그 10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 로그 10의 x 그리고 플러스 3은
0이야 라는 이런 식이 되네요. 이거 치환하지 않고 그냥 가도 아무런 상관 없죠. 그냥 3, 1, 마이너스 갑니다. 결국 로그 10의 x는 3이 되거나 혹은 로그 10의 x는 1이 되더라. 그래서 x값 구하면 x 몇 나옵니까? 10의 몇 제곱? 세제곱. 자, x 몇 나옵니까? 10의 1제곱. 고로 x는 1000 혹은 x는 10 이렇게 나오지. 어디까지 끝났어? 선풀이까지 끝난 거예요. 이제 후음미합니다. 내가 저기 왜 동그라미를 쳤더라. 아, 쟤는 1이 아닌 양수여야 돼. 그죠? 1이 아닌 양수. 근데 1이 아닌 양수에 동그라미를 쳤더니 이만큼 되네요. 얘는 둘 다 답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되나요? 네. 지워도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문제의 난이도는 누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왜 어렵지 이 문제는? 안 어려운 단위이고 왜 어렵지? 지수 자리에 로그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이 문제 되게 쉬운 거예요. 요런 패턴의 문제가 나오면 빤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 위로 화살표 올려서 받아쓰기 하도록 하자. 자, 지수에 로그가 있으면 항상 단항식 이꼴 단항식 꼴로 만든 후 지수에 로그가 있으면 항상 단항식 이꼴 단항식 꼴로 만든 후 양변의 로그를 취해 로그 지수를 끌어내린다. 단항식 이꼴 단항식 꼴로 만든 후 양변의 로그를 취해 로그 지수를 끌어내린다. 단항식 이꼴 단항식 꼴로 만든 후 양변의 로그를 취해 로그 지수를 끌어내린다. 이게 핵심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풀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쉬운 문제예요. 왜? 풀이가 이미 딱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딱 봤더니 이 문제 우선 무슨 문제 되겠습니까? 로그 방정식이에요. 왜? 진수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방정식 로그 방정식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방정식은 어떻게 풀라고? 동그라미, 선풀이, 후미, 동그라미. 그래서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우선 쳤습니다. 미수나 진수 자리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파트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이제 뭐 한다? 선풀이. 그냥 막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수에 로그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선 얘를 단항식은 단항식꼴로 바꿔야 돼요. x의 로그 x는 1000 x의 제곱. 이제 양변에 몸짓하니까 로그 x를 로그 10을 붙여야 되지. 왜? 여기가 로그 10이니까 통일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그 x의 로그 x는 로그 1000 x의 제곱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이 녀석 앞으로 내려올 수 있어 없어? 있지. 앞으로 내려오면 로그 x 곱하기 로그 x네? 그러므로 우리 얘를 로그 x 전체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그리고 이 녀석 보도록 하자. 진수끼리의 곱셈은 로그끼리의 덧셈으로 바뀐다 라고 해서 얘는 로그 1000 더하기 2 로그 x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선 로그 1000은 몇이니까? 로그 1000은 3이에요. 더하기 로그 x의 제곱에서 이 앞으로 내려올 수 있지. 그래서 나는 얘를 2 로그 x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자, 취환하겠습니다.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 나왔어요. 3, 1 마이너스 여기에 붙네요. 결국 t는 3이 되거나 혹은 t는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구하려는 건 t가 아닌 x죠. 그러므로 나는 다시 얘를 로그 x는 3 혹은 로그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돌리고 x 구할 거예요. x 몇 나옵니까? 1000. x 몇 나오니까 10분의 1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선풀이 끝났고 후음비해야지. 내가 왜 여기에 동그라미를 쳤던가? 아, 양수여야 돼, 양수. 그러므로 둘 다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풀이 끝.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아래 있는 문제는 40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제 풀어보세요. 혹시 로그의 성질을 몰라서 이 문제를 못 풀었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 얘들아, 이 문제를 알려면 로그의 성질 또 하나 아셔야 돼요. 자, 로그의 성질에 이런 로그의 성질이 있는데 A에 로그 B에 C가 있어. 얘 어떻게 바꿀 수 있다라고 배우셨습니까? C의 로그, B의 A. 맨 밑에 있는 것과 맨 위에 있는 것은 서로 자리 바꿈에도 좋다라는 요런 성질이 있었어요. 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 되겠지. 자, 그래도 우리 재웅군 답 나왔으니까 안녕. 예, 푸세요.
답 낸 사람 답은 뭐지? 자, 정은양 혹시 답 나왔습니까? X는 10? 10만 나왔어요? 네. 자, 우리 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출제자가 문제를 꼰다고 두 녀석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뭐가 잔뜩 보여요? 5의 로그 x라는 애가 하나 보여. 그리고 또 하나는요, x의 로그 5라는 애가 하나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다? 얘하고 얘는 사실은 같다, 다르다? 같은 식이에요. 그러면 뭔가 하나로 통일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앞에 걸로 통일할래? 뒤에 걸로 통일할래? 뒤에 걸로 할래요? 예, 그러면 뒤에 걸로 모두 다 통일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풀어봐 라고 말을 해놓고 예, 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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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선생님 가르쳤는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다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가르친 방법이 있다? 로그 방정식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동그라미 선풀이 오면 동그라미로 푸십시오. 그래서 너희들이 배운 대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는 동그라미 하나만 보면 아는데 아무도 동그라미를 안 쳐놨어요. 예, 그렇게 풀면 어떻게 된다? 시험 끝나고 선생님처럼 아이씨 우리 선생님이 이거 실수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씨 나 또 틀렸네? 뭐 이러면서 이제 되게 슬퍼하는 거야. 비극의 시작이에요. 배운 대로만 하십시오. 알겠지? 예.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많이 들어있구나. 좀 찌끄레기가. 예. 자, 보도록 하겠다. 우선 문제를 딱 보면서 어머! 로그 방정식이네? 로방로그는 실수 엄청 많이 한댔어. 그러므로 로그 방정식을 풀 때는 동그라미 예, 해줬습니다. 자, 이제 선풀이 할 거예요. 선생님은 전부 x의 로그 5로 바꿀 거니까 얘는 x의 로그 5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 x의 로그 5 전체의 제곱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리고 이 녀석을 x의 로그 5로 바뀌면 x의 로그 5 더하기 x의 로그 5니까 x의 로그 5가 두 개가 있는 거지. 그러므로 얘는 두 개 있으니까 3하고 곱해져서 6x의 로그 5라고 바뀝니다. 그리고 플러스 5는 0이에요. 자, 지저분해서 헷갈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친절하게 치환을 해주자면요. 요런 2차 방정식이 되고 5일 마이너스 결국 t는 5가 되거나 혹은 t는 1이 된다요. 그런데 t가 뭐였는데 x의 로그 5였습니다. 자, x의 로그 5였어요. 자, 됐죠? 자, 그래서 이 녀석요. 밑수가 통일되는 게 편하니까 맨 밑에 있는 것과 맨 위에 있는 것을 자리 바꿈해주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5의 로그의 x는 1이야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가 몇이 돼야 돼요? 로그 x가 몇이 돼야 돼? 1이 돼야 되죠. 그러므로 x 구하면 몇 나옵니까? 1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 녀석은 로그 x가 몇이 돼야 돼요? 0이 돼야겠죠. 그러므로 x 값 구하면 몇 나옵니까? 1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선풀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음이합니다. 진수 자리에 x가 있는데 진수는 항상 양수. 그러므로 둘 다 답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푸셔야 합니다. 자, 부디 배운 대로만 해라. 예. 자, 여기까지. 그리고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 그 다음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 내신에서도 선생님들이 엄청 잘 내요. 근데 되게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야. 오답률이 엄청 높은 부분 중에 하나니까 13페이지요. 조금 잘 봐두셔야 돼요. 위아래에 있는 개념과 문제 다 봐두셔야 돼요.
그런 패턴의 문제가 사실은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예. 자, 우선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A에 X의 제곱이 있어. 자, 이런 거 있으면 나 어떻게 하고 싶어? 2를 앞으로 빼고 싶지. 맞아요? 자, 2를 앞으로 빼고 싶은데 이때 얘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절대값 X로 바뀌어버립니다. 왜? 진수 자리엔 항상 양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X의 제곱은 0만 아니면 돼. 그지? 양수든 음수든 제곱하면 항상 양수니까. 그런데 제곱을 앞으로 내보내버리면 X 자체는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 음수가 됐을 때는 진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절대값이 생기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될까? 그래서 우리 요시 두 번만 읽고 암기하고 가자. 시작! 로그 A의 X의 제곱은 2 로그 A의 절대값 X. 한 번 더. 로그 A의 X의 제곱은 2 로그 A의 절대값 X. 자, 그리고 시험은요, 요 밑에 있는 패턴의 문제들이 정말 내신에 잘 나와요. 근데 애들이 되게 못하는 파트야. 그리고 오답 확률이 무지 높은 파트 중에 하나니까 요 문제 지금부터 같이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함수의 그래프 중 함수 y는 로그 2의 x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겹쳐질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얘는 로그 함수의 특징이에요. 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여기에 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 없어? 하나도 없을 거야. 그치?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함수로는 이해가 안 가. 근데 이 중에는 분명히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겹쳐질 수 있는 그래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야. 답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답이 있기 때문에. 우선요,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로그 2에 4x-3이라는 이런 식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나는 로그 x가 필요하지. 그래서 나는 4하고 x를 분리시킬 거예요. 자, 얘를 어떻게 분리시키냐? 로그 2에 4 곱하기 x-4분의 3이라고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맞나요? 네. 예. 그러면 얘는 진수끼리의 곱셈은 로그끼리의 덧셈으로 바뀐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로그 2의 x-4분의 3에다가 로그 2의 4를 더할 건데 로그 2의 4는 몇인데? 2. 예. 됐나요? 그러면 보도록 할까? 예. 자, y는 식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어요. 얘를 평행 이동하면 이런 패턴의 식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죠. 얘는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 이동하고 있다? 4분의 3. y축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 이동하고 있다? 2만큼 평행 이동하고 있다요. 됐으니까 그러므로 얘를 x축의 방향으로 4분의 3,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기억은 맞아.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니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자, y는 로그 4에 x의 제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요 녀석을 2를 앞으로 내보낼 겁니다. 그럼 얘 어떻게 돼야 돼? 절대값 x가 돼버려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 보이는 여기에 보이는 4를 2의 제곱으로 해석할 수 있지. 맞나요? 그럼 이 제곱도 분모로 가죠. 그래서 얘는 결국 뭐가 돼? 로그 2의 절대값 x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식은 자, y는 로그 2의 x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면 얘가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자, 묻자. 얘는 한마디로 부르면 개념적으로 부르면 얘는 무슨 그래프야? 얘는 무슨 그래프예요? 예, 선생님한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수학을 안 배워서 대답이 안 나오는구나. 얘는요, 일명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예요.
맞나요? 혹시 선생님한테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경우,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y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x, y 모두 절대값이 붙은 경우의 그래프 손쉽게 그리는 방법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자, 없구나. 없군요. 예, 이 기초인데, 함수의 기초인데 없군요. 하나, 둘, 셋, 넷. 선생님 프린트 좀 빨리 뽑아 올게요. 네, 그거 좀 수업을 하고 갑시다. 아, 삼각함수에서 이거 배우는데. 요거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배우거든요.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선생님 요 문제만 간단히 그냥 보여주고 가도록 할게요.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나오니까 그냥 요거 그냥 개념으로만 눈으로만 보고 그때 가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수학하 개념지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까지 가나? 없는데? 아씨, 1차 함수 있나? 상에서 가르쳤나? 어디 봅시다. 개념을 찾아서. 이거 없는 것 같다. 상이 있나 보다. 부등식이에요. 네? 네? 네, 어디요? 부등식이에요. 아, 부등식의 영역에서 선생님이 이걸 가르쳤어요? 혹시 선생님 수업을 들었었나요? 아니요. 제가 배울 때 그쪽에서 했던. 선생님한테는 안 배웠죠? 잠시만요. 아, 여기 있다. 예, 이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가르쳤네. 예, 자, 그러면 요거 그냥 눈으로만 봅시다. 좀 지우고 할게요. 어쩔 수 없다. 자, 눈으로만 빠르게 그냥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정리하고요. 요건 그냥 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네 가지 절대값 기호가 붙은 그래프는요, 굉장히 빠르게 그리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분류로 푸시면 안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개념의 제목은 첫 번째,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경우,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y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x, y 모두 절대값이 붙은 경우라는 네 가지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었다는 건 식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y는 절대값 fx야.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y값이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x축 우선 항상 이게 모든 문장에 다 붙어요.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린 후,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린 후,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꺾어 올린다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어. 그런데 내가 우변 전체에 절대값 기호를 붙여버리게 되면 그래프는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꺾어 올려서 요런 그래프가 돼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제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보도록 하자. 식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 요렇게 생긴 구조의 식이에요. 자, 이 경우에는 절대값 x가 x로 나왔다는 건 x가 0 이상이란 얘기지. 자, 얘도 똑같아.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려.
그리고 나서 x가 0 이상인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워요.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은 y축 대칭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y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는 식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네요.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려. 그런데 절대값 y가 됐지. 어떤 영역 되겠어요? y가 0 이상인 부분에서만 절대값 y가 y로 나올 수 있어. 즉 얘만 그림을 그려놓은 후에 얘를 무슨 축 대칭한다? x축 대칭한다요. 자, x, y 모두 절대값이 붙은 경우는